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12시 10분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대면식도 없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힘든 주식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제도권 증시 노트를 좀 희망적으로 늘 이 모멘텀을 이끌어줄 재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내용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한 단계 협상 관련된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이 협상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고되어 있는 1900억 달러의 무역 관세 발효 가능성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시장에 아시아 시장 특히나 추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꾸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물론 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중국이 과연 이 조건들을 다 수용할지는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2140과 2180의 레인지를 강하게 이탈하면서 사실상 주요 지지선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업종 하락세고요. 외국인은 10일 연속 매도 우위입니다. 수급도 낯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어저께 기관이 4일 만에 매도 우위로 나타났는데 오늘도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매도 지속되었고요. 특징도 없고요.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현재로서는 12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일단 방향성을 잡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 뉴스 기사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로 올린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위협이라는 단어가 제가 꽂혀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공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사실 이 업종 뒤에 보여드리는데 전 업종 하락하는 거는 처음 봐요.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주요 지지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양국의 의견차 크다라는 내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빅2 이벤트에 특히나 저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FOMC 제외하고 환율도 반등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환율 오르면서 주가 빠지고 그리고 이런 이슈들도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강대강이 생각보다 의견차가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에 관련한 화웨이의 임시 거래 제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었던 부분을 지금 임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한테 양보를 해서 90일 동안 더 추가로 연장하는 그런 한 단계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어둡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약세장에 기회가 있다라고 늘 판단하는데 지금은 정말 약세장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약세장. 코스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2125라는 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2140을 그냥 강하게 밀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200일선까지는 아직까지는 심리적 지지선의 여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짧은 기간이라서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바닥을 3번이나 찍으면서 상승에 역시 무리가 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2180을 거의 터치하지 못했지만 거의 고점을 찍고 밑으로 하락하는 그 흐름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운 상태예요.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작부터 급락하면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거운 분위기, 반등의 여지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선행 퍼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표도 안 좋은 가운데 글로벌 시장도 받쳐주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트럼프 때문에 강제 휴식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면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보통 여기서 한 곱하기 5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개인들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한 5% 정도의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난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그동안 시장을 받쳐주던 이제 힘이, 개인들의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순환이 안 되죠. 계속해서 물려있고, 손실을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121선까지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S&P도 강세를 보여왔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도지가 나왔었죠. 도지가 하나, 둘. 몸통이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도지, 그리고 오늘도 하락세로 지금 시작을 했고, 변동성이 일단 커졌어요. 분봉인데 오늘 이제 유럽 장 열리면서의 그 변동성을 봐도 생각보다 하락폭도 크고 다시 반등을 했지만 미국 장 지금 열리면서 또 급등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이럴 때는 진짜 장 365일 주식하시면서 영업일수로 한 뭐 250일 된다고 쳐도 매번 벌 수는 없는데, 손절에 대한 부분을 웬만하면 저도 강조를 안 드리는데, 이럴 때는 사실상 추가 진입은 고사하고, 주요 지지선 뒤에 말씀드린 종목 몇 개는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을 이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아픔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설프게 추천을 드렸지만 사실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저희보다는 좀 미숙할 테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 이건 몸통이 작은 도지가 나왔어요. 상승의 반전, 그 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 차트인데, 보통은 이 하락세에서 더 의미가 있거든요. 하락세에서 도지가 나오면 특히 이 몸통의 사이즈가 중요해요. 몸통이 크면은 신뢰도가 낮고, 몸통이 작으면 추세 반전을 예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지수도 지금 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도 오늘 오르면서 이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테고 여러모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피곤했는데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내일 장도 걱정되실 테고, 그래서 손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12월 중순까지 FOMC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이벤트는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상승 탄력을 받아왔던 이제 니케이 일본 지수도 지금 고점 뚫지 못하고 지지받다가 주요 지지선 이탈할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3천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땅히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뭐 지준율 인하하거나 뭐 단기 예금 금리를 인하하면서 뭐 어떤 자국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현 시대다 보니까 중국도 사실 난감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또 발목을 잡았어요. 제가 그래도 장을 좋게, 그래도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릴 때는 환율이 그래도 1150원 언저리, 1160원 언저리였는데 덩달아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 이탈이 본격적으로 환율에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CME 선물은 뭐 미국 시장 열리면서 조금 반등했는데 이 이후에 또 다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20일 수급을 보시면 정말 암울하죠. 정말 암울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2,300억 매도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개인은 이제 안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바이오 해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들어왔지만 타이밍상 또 이제 그 외국인 전문가 그 다우 이론상 전문가들이 공포를 느낄 때 확신을 갖는 그 반대 상황을 그대로 연출해주고 있고, 금융업 일부 매수 들어온 걸 빼고는 전업종 하락이죠. 전업종.
그리고 하락폭도 작은 게 아니에요. 3%, 2%, 1%대는 기본이고 곱하기 5 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잔고의 수익률은 그럼 전기전자업종 오늘 뭐 작은 종목들 들어가 있으셨으면 한 10% 가까이 손실을 났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아마 이제 따로 PB나 뭐 이제 그 자문을 구하실 부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 또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수 있는데 일단 손절의 두려움을 너무 갖지 마시고 또 벌면 되거든요. 3% 4% 계속 벌다가 오늘 이렇게 빠진 날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동안 너무 저희 방송이 순항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스럽고요. 특히나 어제 단타를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오늘 쉬지도 못하고 또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진 날 또 쉬면은 좀 그렇잖아요. 자, 수급의 매도 세도 큽니다. 3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기관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그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고 자, 이번 주 들어서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는데 5천억 매도했습니다. 1,500억 매도고요. 그래서 5천억 이게 정말 크죠. 지금 저도 이 규모 정리하면서 정말 시장이 어려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보시면은 이제 개인들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시장을 잘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어쩐지 인버스를 담더라고요. 참. 근데 이게 사실은 힌트는 있었는데 시장을 그동안 사실 뭐 성과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만했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예전처럼 강하게 쉬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드리긴 드렸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희망적인 부분만 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은 계속 금융주 올라와 있죠. 지금 네이버가 지금 하락세는 하고 있지만 일단 정상적인 조정세라고 보여지고 왜냐면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세가 뭐 많게는 반 그다음에 적게는 한 30% 정도 반 조정을 한 다음에 또 다음 파동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카카오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융주가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네이버에 대한 그 비금융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금융권과 잘 협업하는 내용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주와 우리 가지고 있는 휠라코리아도 항상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사고 있는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고 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상위에 이렇게 휠라랑 SK이노베이션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말씀드릴 텐데 오만함의 결과는 바로 이 9길 제재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정말 좋은 테마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거래는 다행히 줄진 않았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저는 사실 웬만하면 마이너스에서 안 파는데 오늘은 뭐 시장 아침에 시작할 때 뭐 어영부영 하다가 조금 늦게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저도 한 10% 내외 손실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단타라 어차피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VI에 걸려서 빠지고 있길래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샀다가 한 7%, 6%대 들어간 것 같은데 가격은 보진 않았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서 아무튼 이거 오늘 대실패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단타는 정말 신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GV가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쉬고 저 벌 받고 또 늦게 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꼭지에도 들어갔는지 수급이 완전 엇갈렸죠.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비중이 크신 분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도 팔진 않고 일단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대차 좀 늘고 하여튼 내용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자 상대적으로 GV는 뭐 오늘 댓글 보니까 잘 파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 4,500원은 보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잘 가지고 계시고, 혹시 또 이제 사실은 고점 부근에 또 계속 박스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수급 모으는 거는.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맥스는 4,500원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잘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게 뭐 16만원 언저리에서 한다고 해도 뭐 4%, 5% 내외인 것 같은데, 언제는 이제 20%, 30% 빠지시는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이게 또 한 3%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걱정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 어느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없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늘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15만 1,000원이라는 이 지지선을 언저리에서 이렇게 놓는 거 말고요. 이렇게 강하게 이탈하는 거는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4만 후반 정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시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배당주, 뭐 대형주 할 거 없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업종 하나 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장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그래서 하락폭에 대한 걱정을 하시되, 이 손절 라인은 잘 지키셔서, 특히나 또 대형주가 한번 무너지면 추세를 또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염두에 두시고, 자, 휠라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같이 강하게 이탈하는 거는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장중에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오늘 아마 그대로 손실을 다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목 하단은 이탈하면 사실상 손절이거든요. 근데 장중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 제가 대응을 못했는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58,000원을 이탈한다면 이것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작정 희망 가지는 거는 그건 안 돼요. 지금 시장으로서는 자를 때는 자를 줄 아셔야 됩니다. 늘 좋을 수는 없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좋은 종목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하게 이탈할 때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 일목균형상의 이 구름대 자체가 27일 전에, 혹은 52일 전에, 54일 전에 선행 지표를 앞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차트는 또 54일 뒤에 나타날 테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되게 많은 매물이 여기 하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이평선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고, 이거를 강하게 이탈했다는 거는 일단 이평선을 강하게 이탈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 그래서 하필이면 또 장중에 이탈해서 걱정입니다. 거래도 많았고요. 5만원을 강하게 하회할 때는 일단 자르고 가시고, 웬만하면은 하락에 매도를 하진 않지만, 시장 자체가 급격한 반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요 종목 2개만 말씀을 드렸고, 다른 종목도 빠진 거 많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시장이 빠질 때는 내 것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더 노력해서 좋은 장 올 때 또 만회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자, 파이팅 하시고, 내일 하루도 힘들지만 또 열심히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